오후 2시부터 지금 현재도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끝난 건 아닌데 영수회담이 또 오후 2시부터 열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10장, A4 용지 10장 갖고 가서 모두 발언에 지금 모두 발언 이거거든요. 이 내용 그대로 들어있는데 여기 내용 다 보면 윤석열 그 사이 졸았을 것 같아요. 할 말 다 했어. 진짜 최고였어 오늘.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실무에서 뭐 이렇게 의자 가지고 조율 말 많을 때는 그냥 원래 탑 레벨에서 나가서 그냥 내가 이야기할게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보여줬다는 데 있어서 아 역시 진짜 대통령감 리더는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댓글창이 끝났답니다. 우리가 방송하느라고 몰랐네요. 이제 끝났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원래 있더만 언론사에다가 만나는 장면을 무음 처리해가지고 엠바고 때 다시 공개한다고 올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동영상 이렇게 풀로 이렇게 있는데 어찌됐건 의제를 설정하지 않은 게 오히려 신의 한 수였다. 진짜 신의 한 수였다. 그러니까 의제를 정하자고 할 때 정하는 게 맞지. 우리가 시험 볼 때 선생님이 네. 시험 그 보는 범위를 딱 정해주면 우리가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야 그냥 한 거를 다 나와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어려운 걸 선택해서 오늘 정말 쪽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지어준다고 할 때 손 들고 이야기했으면 네. 됐어요. 내가 썸네일을 고민을 할 때 뭐 어떤 고민했냐면 정치 천재 이재명이라고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의제 하면 그냥 뭐 계속해서 그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의제 없이 만나면 잘 지내십니까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4 용지 10장을 갖고 가서 그거 읽어버렸는데 재밌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캐치가 됐죠 지금. 자, 저렇게 이제 배석자들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성준 수석 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균 정책위의장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대원 홍보수석 이렇게 배석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저 사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의 눈을 못 쳐다보기 때문에 각도를 눈을 마주보지 않을 수 있는 각도로 자세를 정했더라고요. 이렇게 마주대면 푸나님과 저와 이렇게 딱 보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푸나님이 제 눈빛을 피해도 제가 계속 쳐다보면 마주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차님과 저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마주치기 전까지는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지금 두 분의 자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마주보는 테이블이 아니고 바로 옆에 앉혀놔서 눈 안 보려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진짜 뭐 좋은 남자는 뭐 45도 각도로 앉는 거다. 뭐 그래서 그 사람 각도에 따라 앉는 위치에 따라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의자 배치를 보면서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 얼굴을 진짜 못 보겠나 보다. 저런 배치를 하는 거 보니까라고 느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사랑한다는 것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그거야? 아니 그리고 애초에도 뭐 식사나 뭐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차담회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 정말 차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2시간 넘게 할 거면 애초에 밥을 먹으면서 하지. 저 차만 가지고 전 또 화가 나는 게 차만 마시는 건 정말 쿠키라도 내오던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차만 있는 거예요. 이따가 또 재밌는 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요. 하겠지만 네. 오늘 나온 이야기 속보로 나온 것들 한번 볼게요. 민생 회복 조치 적극 검토해달라. 25만 원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 유감 표명을 좀 해달라. 거부권 행사했던 거 미안해. 죄송합니다. 해달라. 가족분 김건희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분 의혹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야, 다음에 국민께 새 희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있었고요.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판터로 인정해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국민 두려워하고 존중하면 정부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저거 받으면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거든. 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의료 개혁 적극 협력하겠다. 이거는 지금 의사분들이 지금 정부가 양보를 좀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너무 지금도 과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돕겠다 이거고. 다음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꼭 수용해달라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발언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재명 대표가 읽은 이거를 폰트를 A4 10장. 폰트를 조금 더 키우면 10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거 그대로 읽은 거예요.
아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이제 양복 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흔들리는 윤석열의 눈빛.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센스를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윤석열 하면은 뭐 1시간이면 혼자서 53분인가 막 떠든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까봐 아예 내가 초반에 그냥 다 읽어버린다라고 준비하신 게 아닌가. 예. 굉장히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면서 긴급 인생 회복 지원금 이 이야기를 했고요. R&D 예산 보고원 윤석열이 내년에 한다 그랬잖아. 그럴 게 뭐 있냐. 올해 추경에서 해라. 자, 그러니까 해법을 다 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의료 개혁 이 부분도 우리가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연금 개혁 이야기는 내가 보기에 윤석열은 연금 개혁이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엄청 많아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의 대통령이 국무총리한테 지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총리는 왜 이런 걸 뽑아가지고 그런. 재밌는 부분이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님께서 법률가이시고 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은 너 모르잖아 이렇게. 우리나라 삼권 분립의 국가야. 오늘 기초부터 다시 진짜 다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국회를 존중해 달라 이런 얘기했고 여기 윤석열이 뭐라 그랬겠어요. 뭐 이전 특유의 네.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윤 대통령 고개 끄덕임 이게 계속 들어가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해 놓으시고 불편하시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최고의 정말 이재명 대표님의 센스와 정말 정책 어떤 발표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인구위기, 기후위기, 남북관계 이 모든 게 다 나왔어요. 언론 탄압 얘기도 진짜 초반에 다 나왔죠. 나왔어요. 예. 예의를 갖추면서도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할 말 다 했다는 면에서 진짜 지지자들이 모두 진짜 너무 일어서서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회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제라고 할 것도 없이 일단 조건 없이 만납시다라고 받아들였던 게 오히려 모든 이슈를 다 던지게 그렇죠. 되는. 예. 그렇다고 윤석열이 뭐 고개는 끄덕끄덕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건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 다 보고 있으니까 격노할 수도 없어요. 여기 이제 그러네.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10장으로 질렀어요. 그럼 윤석열이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윤석열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국회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빌드업, 명분 쌓기, 나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자,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영수회담은 뭐 이제 야당이 요구를 들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은 듣는 자리가 아니라 답을 하는 자리다. 야, 네가 답을 해줘 듣기만 하면 뭐하냐. 현재까지는 아마 윤석열이 듣기만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답을 하려면 그러니까 의제를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그걸 안 하자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윤석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만 나오는 거죠. 이제는 답은 후에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맨 처음에 의제를 정하자 그랬을 때 대통령실이 거부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저는 아마 윤석열은 민주당이 다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만나기만 합시다 이 제스처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민주당이 거부해서 영수회담이 안 됐다라는 걸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그냥 만나자라고 하니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서 만나긴 만났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모습이 오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겨요. 역사에는 작용 반작용이 있잖아요. 총선 전까지는 700일 넘는 시간 동안 제1당도 거대 1당의 대표를 안 만났잖아요. 완전 개무시했잖아. 윤석열이한테는 정치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검찰을 갖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감옥에 넣으려고 계속 했었잖아요. 총선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23% 나오니까 일단 만납시다. 급한 대로 일단 만나자고. 그런데 의제를 못 걸겠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가 의제를 아까 뭐 저번에 있었잖아요. 최해병 특검 25만 원, 뭐 대국민 사과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잖아요. 요걸 받으면 자기 원래 본 지지층까지 지지율이 빠질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영수회담 제의가 나온 게 갤럽 여론조사 23% 나오던 날이죠.
근데 지지율이 그럼 뭐 이번 주에는 오를 거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반올림해서 24% 나왔고요. 이따가 여론조사 이야기도 2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러다가 나 탄핵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한 김에 뭘 했다가 의지 없이 만나지 뭐 밥이나 식사나 함께 하고 뭐였냐면은 걔네들 그 흐름을 의식의 흐름을 보면 네. 이번에는 의지 없이 만나고 자주자주 만나서 밥 먹자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냥 천세계 그냥 먹을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만납시다. 만나서 밥 먹고 술 한잔하고 형 동생하고 에이, 살살합시다.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로 살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님은 그런 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무슨 뭐 좀 동네 아저씨 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수회담 원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야당이 어려운데 대통령이 만나줄 이유가 뭐였어요? 영수회담이 어차피 갑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역사적 영수회담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지금 75년의 영수회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정희가 김청재 나 욕심 없습니다. 집사람은 공산당 총 맞아 죽고 이런 절강 같은 데서 오래 할 생각 없습니다. 민주주의 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저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안 했기 때문에 정치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라는 말 듣고 간 거예요. 그 후로 4년 후에 총 맞아 죽어요. 네. 그러니까 영수회담에서 저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결말은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이 앞으로 처할 경우의 수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식물 대통령입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윤석열이 108석 갖고 그것도 간당간당한 108석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식물 대통령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 대통령이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여의도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다가 윤석열이 뻘짓하면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요. 이거 질질 끌고 3년 가면 국민의힘 전체가 완전 폭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꽤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그거예요. 임기 단축을 전제로 그냥 협치가 도와준다 정도가 아니라 야당 인사들을 국무총리나 장관에 임명해서 공동정권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 중에서 윤석열이가 뭘 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 저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식물 대통령을 제일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 안 해도 되고 어차피 대통령이니까 월급은 나올 거고 대통령이니까 외교 순방은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뭐 띵야띵야 놀 수 있는 식물 대통령 우리가 바보처럼 식물 대통령이다라고 하지만 본인은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만 여행 갈 수 있으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전 식물 대통령을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3가지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거 식물 대통령이요. 국민이 못 참죠. 가다 보면 박근혜 때도 그랬거든요. 박근혜 때도 김병준 막 국무총리 막 지명하고 막 그랬거든요. 협치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 방향성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근데 협치를 민주당 내에서 우리 지지자들도 싫어하지만 저쪽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영수회담이라는 게 대통령이 필요할 때 야당이 손을 내미는 건데 마지막 영수회담이 뭐였냐면 2018년에 문재인과 홍준표 대표 때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황교안이 그렇게 막 영수회담 해달라고 할 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굳이 야당에 손 벌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급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야당의 지지율이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한껏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또 김건희 팬클럽이나 한동훈 팬클럽의 회원이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서 카페의 분위기를 보면 이런 갈라치기가 있다니까. 우리도 있어. 보면은 영수회담 이야기에 영자도 꺼내지 않고 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회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이 다음에 뭔지 뻔하기 때문에. 저쪽이 구구가 그런 거고요. 이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이 지점을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역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훈이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동멍이가 갇혀가지고 누가 사망해갖고 갑자기 뭔가 상황이 되잖아요. 어떤 죄가 있으면 죄값을 물고 그 사람이 재판도 받으면서 역사의 교훈을 남겨야 돼. 그런 과정에 어떻게 이게 사건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한테 한 요구사항들을 윤석열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지. R&D 예산 추경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정치적인 것들은 못 받는다고. 최해병 특검도 윤석열이 범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 국민의힘의 내부 이탈표가 나오고 그러면서 저는 탄핵 또는 개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도 잘 만나고 말도 안 되는 수사 중지시키고 자기 마누라 수사도 막 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근데 어쩌다 보니 인기가 없어가지고 총선 때 졌어. 그럼 탄핵이라는 이야기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2년 동안 이 저질러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자체의 국민의 마음은 뭐냐면 못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명분 잡아서 윤석열을 끌어내려라가 국민 대부분의 민심이기 때문에 이건 빌드업이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윤석열 임기 채워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빌드업이다. 네. 최대한 내가 너의 편의를 봐줄 테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 근데 그 머릿속에 하나가 더 있는 거지. 못할 걸? 여기까지 와 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협치를 하는 척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윤석열의 그동안 어떤 그 행위들을 보면 이번에 총선 끝난 다음에도 보면은 갑자기 이슈를 만듭니다. 뭐 박영선 국무총리 이런 이야기를 이슈를 만들어 놓고 하물며 영수회담 일정을 잡아놓고도 기싸움 같은 거를 하고 그다음에 별건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협치를 내세운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거고요. 이미 정말 저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저는 이미 그냥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다니요. 끝났죠. 네. 왜 가볍게 덕담 나누잖아요. 만나가지고. 그럼 이제 배석한 사람들을 물리려고 하잖아요. 잠깐 이재명 대표가 잠깐 그러면서 배석된 사람들 앞에서 읽어요. 네. 아까 말한 그 부시럭부시럭. A4용지 10장짜리. 이 상황이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 잠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네. 의제 없이 만나자고 했지 이게 도대체 뭐야? 와 확실히 주도권을 쥔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봐요. 불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감옥에 넣으려고 맞아. 민주당에 있는 그 간자들이 한 30-40명 반란표를 내갖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 직전에 갔던 상황까지 기억들 하십니까? 맞아요. 그때 단식 중이셨고요. 지금 영수회담 제안해놓고 이재명 대표 관련한 또 압수수색 한 거 불과 며칠 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2년 동안 검사를 통해서 정치해왔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온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게 감옥 가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영수회담에 이재명 대표님의 주도권이 더욱더 아름다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방어를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졌고 이제부터 공격 전환을 하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오늘 너무나 시원한 그 사이다 영수회담을 보여주신 거죠. 예. 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원이 크게 남을 수 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 된 게 그렇게 나쁜 일만 아니다. 교훈을 알게 될 텐데요. 앞으로 보수 대통령은 뽑지 말아야 된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저 있잖아요. 다음에는 민주당 후보하고 저 기본소득당 후보하고 뭐 조국혁신당 후보하고 진보당 후보만 나오는 대선만 보고 싶어. 대한민국 보수는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근데 이 과정에 우리한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돌다리 두들겨 보고. 자, 윤석열에게 남은 3가지. 이외에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이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었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40% 안 되는 득표율로 총선을 치렀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작해가지고 김영삼, 김종필을 모아 3당 합당협의라는 걸 해요. 그렇게 돌파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닌 거예요. 그때 남아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당 평화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당만큼 큰 거예요. 그때 평화민주당의 의석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후로
호남 고립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갑니다. 그 4분의 1이 지금 60% 이상, 70%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냐? 대한민국 보수의 괴멸이란 소리예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잘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년짜리 대통령 고우.